도윤 씨, 은주야, 왜 나를 버렸어요? 대답해요.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사라진 거냐고? 그날 널 버린 게 아니야. 거짓말.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나 자신을 버린 거야.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밤 11시 육병동 복도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깜빡입니다. 저는 낡은 카트를 밀며 환자들의 방을 돌았습니다. 혈압약, 수면제, 소화제,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알약들을 환자 침대 옆에 놓을 때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낍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손은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더 주세요. 602호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곧 갖다 드릴게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제 입꼬리는 이미 굳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응급실 간호사에서 야간 병동 간호사로 누군가는 강등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이곳이 편했습니다. 응급실처럼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고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이곳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을 받으러 간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저 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그 사람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한은주 씨 사건 기억하세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간호사요. 입사 첫날 탈의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퇴근 후에도 누구와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여자, 피해자, 동정의 대상, 그런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자니까요. 물을 받아 돌아가는 길에 제 왼손 약지에 낀 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이 반지는 제 손가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채로요. 저는 가끔 이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손가락 끝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께 물을 건네고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5년 동안 모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김도윤, 45세. 의료기기 스타트업 메디테크 대표. 사고 당일 폐업 신고 후 종적 불명. 마지막 목격 장소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 아래로는 제가 직접 찾아다니며 수집한 파편들입니다. 그의 명함, 회사 로비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일부.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실체를 잡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육병동 간호사실입니다. 한은주 간호사님 계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은주인데요. 누구시죠? 유미라입니다. 보험조사관이고요. 한은주 씨 사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김도윤 씨 말입니다. 찾고 계시죠?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런데 한은주 씨, 유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찾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코 고는 소리 사이로 제 심장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찾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5년 동안 저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았는걸요. 새벽 햇살이 병동복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자는 여전히 깊고 길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유미라가 건넨 주소는 인천 남동공단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곧바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공장 굴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남동공단 3로 157-8 폐창고, 빨간 철문. 유미라는 전화로 이것만 알려주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였죠. 각오하고 가세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폐타이어 더미, 깨진 유리창. 이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빨간 철문은 생각보다 쉽게 찾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년 만에 그를 만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녹 그리고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고물 더미 사이에서 한 남자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때 묻은 장갑, 구부정한 등.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그 어깨를. 도윤 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5년 전 응급실 조명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게 패인 눈, 수염으로 덮인 턱, 햇빛에 그을린 피부. 한때 의사였던 사람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그의 목소리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 힘없는 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대답해요.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사라진 거냐고. 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구석에 있는 낡은 책가방을 꺼냈습니다. 초등학생이 쓸 법한 해진 청가방이었습니다. 그걸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널 버린 게 아니야. 거짓말.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나 자신을 버린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제게 그 말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USB를 봐. 그게 증거야. 도윤은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후 11시 47분 병원 3층 복도 CCTV 흑백 화면 속에서 도윤이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 오진수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불법 계약서, 그리고 다음 화면 2020년 3월 15일 오후 11시 52분 병원 지하주차장 한 여자가 주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때 저는 3층 복도를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겁니다. 화면 속 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누군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둘 다 차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도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를 업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날, 당신이 날 구한 거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 내가 신고하려는 걸 막으려고. 나도 쫓기고 있었어. 회사는 이미 병원과 얽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널 병원 앞에 내려놓고 사라진 건 내가 옆에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였어. 경찰이 나를 찾으면 병원장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5년 동안 증오했던 남자가 사실은 저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증거가 없었어. 병원장은 모든 걸 조작했어. CCTV도 지웠고 목격자도 없었어. 내가 나서면 너만 더 위험해질 뿐이었어. 도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너를 혼자 두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 한때 수술칼을 잡던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당신 손,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비밀 통장 사본, 그리고 한 장의 영수증. 한은준이 앞 병원비 대납 내역. 5년 동안 매달 입금되던 익명의 후원금. 그게 도윤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고를 나온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 올린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가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그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미라였습니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은주 씨 들어요. 김도윤이 당신한테 보여준 건 일부예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직접 만나요. 30분 후 당신 집 근처 카페에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온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유미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짧게 묶은 머리, 그리고 앞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은주 씨, 당신은 김도윤이 도망자라고 생각했죠? 그랬죠. 틀렸어요. 그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어요. 유미라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검찰청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김도윤. 날짜는 5년 전, 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윤 씨가 자수했다고요? 자수라기보단 거래였어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대신 당신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유미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병원장 오진수의 비리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리베이트, 허위 진단서 발급, 보험 사기. 그 모든 증거를 도윤이 모아서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진수는 정계 인맥이 있었고 증거만으론 부족했죠. 그래서 도윤은 스스로 사라졌어요. 오진수가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오진수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당신과 접촉하는 순간 당신도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유미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달 당신 병원비로 입금되던 돈. 도윤이 폐지 줍고 공사장 일용직 뛰면서 모은 돈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금액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산 거예요? 당신이 봤잖아요. 의사에서 폐지 줍는 사람으로. 그게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왜 혼자? 유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은주 씨.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걸로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떠나는 걸로 지키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많이 아파요. 네. 병원은 안 가요. 갈 수도 없고, 신분 노출되면 오진수가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유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병원에 데려가야. 안 돼요. 유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다시 위험에 빠지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선택했어요. 당신의 안전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의자에 털썩. 5년 동안 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의사 면허, 회사, 명예,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 5년 동안은 복수의 증표였던 것이, 이제 이건 뭐죠? 저는 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유미라 씨. 네. 도윤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유미라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웃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숨이 차도 계속 걸었습니다. 5년 동안 제 삶의 목표는 복수였습니다. 그를 찾아서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목표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진도 없고 화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해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 약지의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복수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제 죄의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약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 쉬면 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은주야.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 기억해줘. 나는 그걸로 충분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5년 동안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 쉬면 된다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행 첫 차를 탔습니다. 남동공단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철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은주예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놓인 손전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도윤이 낡은 침낭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는 달려가서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깨어나요. 도윤 씨.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은주야,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꽉 쥐었습니다. 가면. 안 돼. 아직.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죽어요. 괜찮아.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어. 저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때 수술칼을 잡던 따뜻한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요? 널 지키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서 그의 손등 위로. 저도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전 당신을 증오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도윤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끝이 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증오해도 괜찮아. 그게 널 살아있게 만들었다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주야. 그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키는 게 보였습니다. 내 가방 안에 서류 하나 더 있어. 저는 책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내가 없을 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디 안 가요? 제가 지킬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들어. 난 이미 오래 버텼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만해요. 제발 그런 말. 행복하게 살아. 다시 웃으면서 살아. 그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여갑, 물품 보관함, 112번. 거기 내가 알아야 할 것들 다 있어. 도윤 씨, 미안해. 끝까지. 짐만 지워서. 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저는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내예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 5년 동안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미라였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네. 곧 갈게요. 유미라가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역 앞 보관함. 갔다 왔어요. 그녀가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 씨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에게 도윤의 필체였습니다. 흔들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너에게 짐이 돼서 5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내가 날 얼마나 원망할지. 그래도 괜찮았어. 원망하는 것도 감정이니까. 내가 날 잊는 것보다는 원망이라도 하는 게 나았어. 그날 밤 널 버린 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널 혼자 두고 떠난 건 나였어. 후회는 안 해. 그 선택이 널 살렸으니까.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을 봐. 병원장 오진수의 모든 비리 증거야.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젠 충분할 거야. 내가 5년 동안 모은 것들이야. 그리고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얼마 안 되지만 새 출발하는데 보탬이 될 거야. 은주야, 부탁이 하나 있어. 다시 웃으면서 살아줘.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했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로 충분했어. 도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번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미라와 제가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윤은 5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의사. 그때의 그였습니다. 저는 관 앞에 섰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 도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당신이 버린 그 자리로 제가 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진실, 제가 세상에 알릴게요. 당신이 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그 짐, 이제 제가 들게요.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영원히. 장례식장을 나올 때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과 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반지가 없는 손가락. 5년 만에 처음 보는 민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 씨, 기다리세요. 빗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끝낼게요. 당신이 시작한 그 싸움. 주머니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5년 동안 모은 증거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미라가 건넨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병원장 오진수가 해외 도주 직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203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 오진수였습니다. 택배요. 짧은 침묵 뒤 문이 열렸습니다. 오진수는 예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택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하는 주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오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오진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5년 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CCTV 다 봤어요.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저희를 친 거, 그리고 도윤 씨가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뒤집어 쓴 것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5년 동안 모은 증거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불법 의료기기 리베이트 증거예요. 허위 진단서, 보험 사기 다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오진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당신을 감옥에 보내려고요. 한은주 씨.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협상합시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10억? 20억? 제가 드리죠. 그러니 이 서류들을. 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남편은 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의사였던 사람이요. 당신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선택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지킨 거예요.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오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끼어들다니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환자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당신들만 유난히 정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숨겨왔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도 처음엔 알고 있었어요. 자기 회사가 제 병원과 거래하면서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그런데 갑자기 양심을 운운하면서 그만해요. 아니면 뭘 어쩌실 겁니까? 이 서류 가지고 검찰 가실 겁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돌아올 텐데요. 오진수가 비웃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김도윤이 검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녹음 잘 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진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감히요? 네, 감히 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당신 목소리로 자백했어요. 김도윤을 해치려 했던 것, 불법을 저지른 것, 다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불법 녹음은 증거로. 증거는 충분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라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는 현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험조사관으로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도 있고요. 이제 검찰도 움직일 겁니다.
오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기력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끝났군요. 네, 끝났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에 끝났어야 했던 일이에요. 거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명문 병원장 오진수 10년간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수천억 원 규모. 5년 전 의사 스타트업 대표 사망 사건 재수사 착수.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이거 한은주 씨 사건 아니에요? 맞네. 남편분이 사실은. 저는 조용히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도윤이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반지가 없는 그 자리. 도윤 씨. 바람에 제 목소리가 날아갔습니다. 끝냈어요. 당신이 시작한 그 일.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과 제가 함께 찍은 결혼식 날 사진.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전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사진 뒷면에는 도윤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 2015년 4월 3일. 저는 그 아래에 펜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 2025년 4월 10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미라였습니다. 은주 씨, 검찰에서 당신 증언을 듣고 싶대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가능해요. 좋아요. 그리고 은주 씨. 유미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로.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목숨으로 지켜낸 그 진실을 제가 세상에 돌려준 것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보험금과 유산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유미라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도윤 의료 상담센터라. 좋은 이름이네요. 도윤 씨가 원했던 일이에요. 환자들을 지키는 것.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는 의사.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 잘 지켜보세요, 도윤 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그의 용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다짐도 함께. 그날 나를 버린 건 나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첫 상담자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구해준 손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구하는 손.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만든 가장 강력한 유산.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